평범한 뒷마당 정원사는 틀밭에 수백 달러를 쓰고 흙이 생명력 없는 먼지가 될 때까지 땅을 갈아엎으면서도 마당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필지에서 여전히 평범한 수확만을 거둡니다. 하지만 공간은 절반만 사용하면서 수확량은 2배로 늘리고 땅을 전혀 갉지 않고도 해마다 토양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열지어 심기 시스템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대신 얕게 퍼뜨림으로써 토양 생산 잠재력의 90%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 시모어가 수십 년간의 집약적인 식량 생산을 통해 완성한 심층, 침대 딥벳 방식을 사용하여 절반의 공간에서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 원예가 잇고 있는 근본적인 사실은 식물에 필요한 것은 너비가 아니라 깊이라는 점입니다. 넓은 열을 따라 얕고 고갈된 토양을 만드는 대신 좁은 침대에 깊고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데 노력을 집중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하급수적인 생산성이 실현됩니다. 딱딱하게 굳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3피트 간격으로 채소를 심은 열을 지나치는 정원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잠재적 수확량이 말 그대로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통로들은 뿌리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토양이지만 대신 발걸음에 의해 다져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밀은 이렇습니다. 세이모어의 심층 침대 시스템은 더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확산보다 수직적인 뿌리 성장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 침대를 올바르게 만들기만 하면 기존의 열심기 방식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확량의 차이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마치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층 침대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것과 정반대의 토양 조건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져진 심토 위에 얕은 표토 대신 뿌리가 힘들이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2피트 깊이의 느슨하고 비옥한 배양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비 4피트에 원하는 길이의 틀밭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항 없이 팔 전체를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퇴비가 풍부하며 검고 부스러기 같은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렁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뿌리가 영양분을 찾아 옆으로 퍼지는 대신 곧게 아래로 자라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뿌리가 넓게 퍼지는 대신 깊게 자라면 기존의 간격보다 훨씬 더 가깝게 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이 이루어지며 울창한 잎의 덮개는 토양에 그늘을 드리워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하는 반면 뿌리는 서로 다른 깊이를 차지하여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평지 원예에서는 토마토를 4피트 간격의 열에 3피트 간격으로 심는데 이는 각 식물이 12제곱피트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심층 침대에서는 토마토를 18인치 간격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대신 2피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면적의 4배 더 많은 식물을 심고 4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층 침대를 만드는 것은 너비 4피트의 침대를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4피트는 재배구역을 밟지 않고도 양쪽에서 중앙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핵심적인 치수입니다. 길이는 상관없으니 공간이 허용하는 한 길게 만드십시오. 4피트 너비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팔 길이에 근거하며 걸어 다녀서 토양을 다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근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침대를 이중 파기, 더블 디깅 하는데 이는 가장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지만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 위쪽 12인치의 흙을 파내어 따로 보관한 다음 아래쪽 심토를 포크로 12인치 깊이까지 더 느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여 표토를 파내어 첫 번째 구역에 느슨해진 심토 위에 둡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구역의 심토를 느슨하게 합니다. 침대 전체가 2피트 깊이의 부드러운 흙으로 이중 파기될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한 번만 하면 이 침대는 수십 년 동안 생산력을 유지합니다. 이 이중 파기는 뿌리 침투를 방해하는 다져진 층을 부수고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깊고 느슨한 구조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가족을 수년간 먹여 살릴 영구적인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면서 표토와 심토층 모두에 막대한 양의 퇴비와 잘 썩은 거름을 섞으십시오. 최종 부피의 최소 3분의 1이 유기물이 되도록 목표를 잡으십시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구조와 비옥도를 유지할 토양 생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존 세이모어는 토양을 미래의 모든 수확이 저장되는 은행이라고 믿었으며 이중 파기는 영원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첫 번째 예금을 입금하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침대가 만들어지면 절대 그 위를 밟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단 한 번의 발걸음도 토양을 다지게 되어 공기가 잘 통하는 느슨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거나 수확하기 위해 중앙에 손을 뻗어야 한다면 침대 위에 판자를 가로질러 놓고 사용하고 항상 양옆의 통로에서 작업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층 침대의 진정한 위력은 식재 전략에서 드러납니다. 넓은 간격의 열 대신 각 식물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밀도를 극대화하는 엇갈린 패턴으로 심기 때문입니다. 열 지어 심을 때 12인치 간격을 두어야 하는 상추를 심층 침대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8인치 간격으로 심어 맨 땅이 보이지 않는 2패 카펫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비트 같은 뿌리 채소는 씨앗을 흩뿌려 심고 2인치 간격으로 솎아낼 수 있는데 뿌리가 옆으로 경쟁하지 않고 곧장 아래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고추, 십자화과 채소 같은 큰 식물은 전통적인 정원보다 좁은 간격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잎이 퍼질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기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평방 피트당 더 많은 식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삼각형이나 육각형 패턴으로 심으십시오. 핵심은 단순히 식물을 빽빽하게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자라는 뿌리에 깊고 비옥한 토양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밀집 식재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층 침대에서는 이어짓기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성장이 더딘 작물 사이에 성장이 빠른 작물을 사이짓기하여 더딘 작물이 공간을 필요로 하기 전에 빠른 작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 토마토 모종 사이에 상추를 심으면 토마토가 땅의 그늘을 들이울 만큼 커질 때쯤 상추는 수확되어 사라집니다. 당근 씨앗 사이에 물을 심으면 당근이 자랄 공간이 필요하기 전에 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심층 침대의 토양은 걸어서 다지지 않기 때문에 갈아엎지 않아도 해마다 느슨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퇴비와 유기물, 멀칭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면 매 시즌 땅속에서 대신 밭을 갈아주는 지렁이와 토양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게 됩니다. 수확이 끝난 식물을 뽑아내고 퇴비 한 층을 추가한 뒤 기존 토양 구조에 다음 작물을 바로 심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4바이 20피트 심층 침대에서 한 시즌에 100반랴 120파운드의 토마토나
40파운드의 당근을 화학 비료 없이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정원 300제곱피트가 있어야 맞출 수 있는 양입니다. 물 효율성도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깊은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뿌리에 천천히 방출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며 빽빽한 식물 덮개가 토양 표면에 그늘을 만들어 증발을 막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평지원예는 이틀에 한 번 물을 주어야 하지만 심층 침대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후에서 이 침대들은 재배 기간 내내 거의 자동으로 수분이 조절되는 상태가 됩니다. 전형적인 열지어 심기 시스템은 매주 몇 시간의 잡초 제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심층 침대는 시스템 자체가 경쟁과 그늘을 통해 잡초를 억제하므로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수확량의 차이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정원 가꾸기와의 관계 전체가 바뀝니다. 갑자기 작은 뒷마당 필지에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식량이 생산되어 이웃에게 채소를 나눠주게 되니까요. 80제곱피트인 420피트 심층 침대 하나가 기존 방식으로 300제곱피트가 필요한 양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초기 구축이 완료되면 더 적은 물, 더 적은 잡초 제거, 전반적으로 더 적은 노동력으로 이 일을 해냅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0.25에이커의 땅이 필요한 대신 테라스와 잔디밭을 남겨두고도 대부분의 교회 뒷마당에 들어가는 약 500제곱피트의 심층 침대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대신 일주일에 20분만 투자하여 스스로 관리되는 침대를 유지하면 됩니다. 노력이 아까울 정도의 평범한 수확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화단보다 작은 공간에서 수십 부셸의 채소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싸우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억지로 식물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침대가 오래 유지될수록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시스템이 스스로 유지되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층 방식은 구식 기술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제한적이고 양보다 질이 중요한 가정 정원에서 넓은 간격과 기계적 경운이라는 산업농업 모델이 애초에 맞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층 침대를 만들고 기존 정원보다 3, 4배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을 지켜보고 나면 왜 세이모어가 이것을 소규모 재배를 위해 개발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4피트 너비에 침대 하나를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막대한 양의 퇴비와 함께 제대로 이중 파기를 하고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빽빽해 보이는 강역 가이드에 따라 밀집 식재를 해보십시오. 그 침대가 기존 방식으로 심은 3배 면적의 땅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다음 또 다른 침대를 만들고 수확량은 2배로 늘리면서 노동력은 절반으로 줄여주는 이 시스템으로 정원 전체를 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공간은 제약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밖으로가 아니라 아래로 키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원은 절반의 공간에서 2배 더 생산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 심층 침대 방식이 뒷마당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대산업이 간과한 지속 가능한 비밀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더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지식의 수확이 곧 찾아옵니다.